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제2요구에 대하여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제2요구가 왜 부결돼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의 적합성입니다. 본래 환경영향평가는 임야나 농경지와 같은 자연상태의 부지를 새로운 도시로 개발할 때 그 도시 개발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작한 환경영향평가는 건축 연면적이 아니라 그 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 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도시 개발이 완료된 도심에서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는 이 모든 건축행위에 환경영향평가라는 수단을 적용하는 것은 어쩌면 경기도의 행정편의이자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천장의 작은 못을 받기 위해서 망치가 아니라 건물을 허물어뜨리는 해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저는 결국 천장의 작은 목도 그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고 해머의 무게로 인해서 이 사회경제적 비용만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환경보호, 탄소중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가 적합한지에 대한 저희 상임위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이나 재건축과 달리 기존 구조물과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토지 훼손이나 대기 오염, 생태계 영향 등 환경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특히 리모델링은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기존 생활권 내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는 이 도심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시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도시 재생을 저해하는 부작용만 키울까 우려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입니다. 작년 말 2024년 말 기준 경기도 공동주택 7,269단지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는 26.3%입니다.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4.3%입니다. 즉, 현재 경기도 공동주택 단지 중 4곳 중에 한 곳은 이미 30년 이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10년이 지나면은 2곳 중 한 곳은 낡고 불편하며 위험한 주거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경기 도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주거 환경의 악화와 도시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즉, 경기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정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리모델링이 제한된다면 우리는 환경적으로도 또 도시적으로도 더 나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 개정안은 모든 리모델링을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환경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리모델링만 제외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지 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여전히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하인데도 건축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면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닌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 모순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 보존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로운 균형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면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활력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어 제2요구안의 이유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존가치 훼손 우려에 대한 반론입니다. 환경보존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만이 아니라 건축 허가 조건, 공사 중 환경관리 기준, 지역별 도시계획 및 개발 제한 구역 관리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이미 종합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환경보존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효율적 행정과 실질적 환경관리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권 보호장치의 공박 우려에 대한 반론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건축 폐기물, 교통 혼잡 등의 문제는 이미 소음 진동관리법, 건축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교통영향평가 제도 등 개별 법령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심의, 주민 공람, 민원에 대한 대응, 주민 설명회 등 이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공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는 리모델링의 범위를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 세대수의 15% 이내, 수직 증축과 같은 경우에는 3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6조 또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환경과 도시계획 측면에서 통합적 관리체계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환경권 보호장치가 공백 상태에 놓이는 일은 없으며 기존 제도를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반론입니다. 동일한 규모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환경 영향의 정도가 명확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며 불공정이 아닙니다. 특히 리모델링은 도심 내 노후 공동체의 안정적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사업까지 신축 수준의 환경 영향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칙의 소급 적용은 이미 환경 영향평가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보존과 도시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하고자 하는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과도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에 대한 개별법으로서 엄격히 관리하고 주민 참여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조례가 도민의 현실과 지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를 부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고 나온 이 서류는 이 제2요구에 대한 주민들의 유감을 표하면서 재가결을 촉구하는 경기도민 5,000명 이상의 서명입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준비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저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논의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환경, 시민단체의 갈등으로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도민의 삶과 환경이 조화와 균형이 찾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지사로부터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 개정안 제2요구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 환경평가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